23년 동안 제가 몸으로 증명한 방법이니까 최소 1억, 많게는 수십억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23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국한된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최소 1억, 많게는 수십억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는 초간단 비법 3가지입니다. 저는 중증 난치 질환 환자예요. 중증이란 치료를 중단하면 사망하는 질환이고요. 일형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없어서 인슐린 투여를 안 하면 사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난치란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일형당뇨병은 평생 동안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24시간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에요. 저는 일형당뇨라는 질환을 만 18세부터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만 41세니까 23년째 투병생활 중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건강해 보이죠? 23년 동안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 그 핵심적인 비결을 3가지를 오늘 공개할게요. 먼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무엇일까요? 3가지를 얘기하자면 심장, 뇌, 이 2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세 번째가 살짝 애매할 수 있어요. 뭐 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장, 콩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 2가지도 정말 중요한 장기지만 저는 단언코 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췌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것을 처리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예요.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많은 37조 개의 세포들이 숨을 쉬고 음식, 에너지원을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세포들의 먹이,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6개의 탄소, 12개의 수소, 6개의 산소로 구성된 글루코스, 포도당이에요.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과정을 전문용어로 세포호흡이라고 불러요. 식물의 광합성과 유사한 개념인데 세포 안에 작은 기관,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산화시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것을 아데노신 3인산 ATP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우리 세포의 에너지원은 모두 오직 포도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등 이 영양소들이 우리 몸속에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 모두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요. 하지만 내 몸 안에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비율과 속도가 각기 달라요. 먼저 탄수화물, 당질, 이 탄수화물은 100%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프로 그려보면 단순 당질은 섭취하자마자 10분 후부터 30분 안에 모두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요. 설탕, 음료, 과일 이런 것들이죠. 단순 당질은 그래서 빠르게 혈당을 올리겠죠. 그리고 복합 당질, 곡류 같은 복합 당질은 분해되는 과정이 길어서 10분 후부터 2시간 이내에 모두 이렇게 100% 분해가 돼요. 이런 곡선을 가져요. 복합 당질은 에너지, 포도당을 많이 압축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해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는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밥, 곡류를 먹으면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어 세포들이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밥심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백질과 지방은요? 둘 다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는데 단백질은 식후 약 1시간부터 분해되기 시작해서 4시간에서 5시간 기간 동안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고 전체 양의 50에서 60% 정도 전환이 돼요. 대표적인 단백질이 어류, 육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방은 전체 양의 10%만 식후 2시간 후부터 거의 10시간까지 이렇게 전환이 돼요. 10% 정도만. 이렇게 전환된 포도당들이 혈액 속에 떠다니면서 37조 개의 세포에게 흡수가 돼요. 혈액 속에 떠다니기 때문에 혈당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세포에게 자동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택배 배달하듯이 각 세포들 문 앞에 포도당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 택배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췌장에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곳에서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오직 이 한 곳에서만 분비가 돼요. 일형당뇨병은 이 베타세포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서 사라진 거예요. 즉 음식을 먹어도 37조 개의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전달을 못해요. 이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음식을 먹을 때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돼요. 특히 우리 뇌는 우리 체중에서 고작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포도당은 무려 20%나 사용해요. 뇌에 포도당이 적절하게 공급이 안 되면, 즉 저혈당이 심하게 오게 되면 우리 뇌는 큰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이란 호르몬을 잘 생산해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음식을 먹고 남은 포도당은 글리코겐이라는 복합당질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근육은 몸속 우리 장기 조직 중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기도 하고 남은 포도당을 저장하기도 해요. 근육이 간보다 좋은 점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중에도 필요한 포도당을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조금씩 뺐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혈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상 범위가 80에서 120. 우리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80에서 120 정도의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뇌, 심장 다음으로 췌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두서없이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섭취하는 음식물 속에 영양소들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양과 속도가 각기 다르다. 둘째, 근육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남은 포도당도 저장해서 필요할 때 뺏쓴다.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지금부터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는 초간단 비법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식사할 때는 무조건 식이섬유와 함께 먹고 가능하면 식이섬유부터 먹어라.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어마어마한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어야 해요. 당연히 췌장이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췌장이 무리가 안 가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식사를 가능하면 천천히 해서 소화되는 속도와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인데, 밥을 천천히 먹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을 먹기 전에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에서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게 만들어요. 포도당으로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늦게 만드는 거죠. 둘째, 운동. 그것도 식후 산책을 해라. 췌장의 가부화가 안 되려면 세포들 중에 가장 많이 에너지원을 흡수하는 근육세포를 사용해줘야 돼요. 우리 몸에 약 70%의 근육이 하체에 있고요. 하체의 40%의 근육이 허벅지에 있어요. 그래서 한참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을 때 하체, 특히 허벅지를 조금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췌장이 일을 적게 하고 혈당을 낮출 수 있어요. 식후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사실 근육이 몸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췌장은 일을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근육 늘리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움직여주는 식후 산책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지막 셋째, 화를 내지 마라. 혈액 속에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은 췌장의 인슐린 딱 하나예요. 하지만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정말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외부에서 자극을 받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많은 반응들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고요. 우리가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신속하게 판단해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막 내보내요. 코티졸이 사실 나쁜 호르몬이 아니에요.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분비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자주 발생하게 되면 췌장의 인슐린이 음식을 먹지 않는데도 항상 열심히 일을 더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와 심장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장기들은 덜 쓰거나 더 쓰게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요. 하지만 췌장은 우리가 얼마든지 덜 쓰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식사할 때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식후에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고 화를 내지 않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제가 일형당뇨인으로 23년을 살았음에도 아직까지 너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비법입니다. 이 3가지 습관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면 절대 네버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암은 제외하고요. 다 얘기하고 나니 장수하시는 비결과 똑같죠? 천천히 먹고 운동하고 화내지 마라.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저는 23년 동안 제 몸을 통해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검증했어요. 23년 동안 제가 몸으로 증명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부모님들께도 전달해 주시고 본인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가치가 있으셨나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